예? 350만 원이라고요? 아니, 미션 고치는 게 그래 많이 듭니까? Cha Talk. 안녕하십니까. 차톡TV의 첫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대기 중에 중립 넣었다가 깜빡하고 엑셀을 넣은 적이 있다거나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급하게 피 놓고 주차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비 아끼겠다고 내리막길에서 중립으로 놓아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자동 변속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 미션에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변속기라는 부품은 잘만 관리하면 폐차시까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속기가 엔진 다음으로 비싼 부품이라는 거죠. 근처 센터 몇 군데로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까지 비용이 나왔습니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이 미션 교체 비용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 변속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운전 습관 9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습관만 바꿔도 수백만 원 수리비도 아끼고 소중한 내 차도 변속기 고장 없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Cha Talk. 첫 번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변속을 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좁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방향을 돌려서 나가야 하거나 꽉 찬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아직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 D나 R로 변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은 관성으로 여전히 진행 방향인데 갑자기 기어를 반대로 탁 돌리게 되면 그대로 미션에 전달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반드시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문을 미는 것보다 닫히고 있는 문을 미는 게 훨씬 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한마디로 변속기가 브레이크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미션 고장으로 정비소에 입고된 차량 중에 이 잘못된 습관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기어를 바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차가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사면에서 후진 주차할 때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변속하지 마시고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Cha Talk. 두 번째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파킹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린 습관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차할 때 차를 세우고 차가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파킹을 누르는 경우입니다. 이때 차량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퀴가 조금씩 굴러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때 파킹을 넣게 되면 미션 안에 있는 파킹핀이라는 게 움직이는 바퀴를 억지로 멈추게 됩니다. 파킹핀이 바로 비명을 지릅니다. 문이 닫히고 있는데 손가락 탁 쥐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경우죠. 이 상황이 반복되면 파킹핀에 큰 무리가 가고 결국엔 뚝 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미끄러운 날이나 경사진 주차장에서 이 습관이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파킹핀은 차량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이지 브레이크처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파킹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우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정차 후 파킹 꼭 기억하십시오. Cha Talk. 세 번째는 신호 대기 중에 중립이나 파킹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습관처럼 기어를 N에 넣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거울을 보거나 음식을 먹다가 정작 신호가 바뀌었을 때는 깜빡하고 엑셀을 밟습니다. 그러면 차는 왱 하는 소리만 내고 공회전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죠. 거기다 뒷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기라도 하면 당황해서 공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뒤로 바꾸는데 그 순간 변속기에 큰 충격이 가면서 이 충격이 반복되면 당연히 변속기가 손상이 되겠죠. 근데 중립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파킹까지 넣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사이드까지 당기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브레이크조차 밟고 있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면 부랴부랴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바꾸면서 급출발을 하십니다. 이건 한마디로 미션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립으로 해놓으면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차량은 엑셀만 떼도 거의 연료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속기를 망가뜨릴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호 대기 중에는 중립으로 바꾸지 마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쭉 드라이브에 두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변속기에도 무리를 주지 않은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어봉은 편안하게 손목을 걸치고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Cha talk. 네 번째, 내리막길에서 중립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연료를 조금 아끼겠다고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립으로 놓으면 RPM이 낮아지면서 순간 연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길이 완만해지면 다시 뒤로 바꾸고 엑셀을 밟습니다. 이때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 중인 기어에 동력 전달이 갑자기 연결되면서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헛돌던 자전거 페달에 갑자기 체인이 물리는 것처럼요. 근데 요즘 차량들은 엑셀만 떼면 연료 공급이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중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료 조금 아끼려다가 미션 수명을 깎아먹는데 더 안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연료보다 안전 문제죠. 중립 상태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나 엑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에 차를 제어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리가 튀어나왔다. 브레이크만으로 멈추기가 어렵다면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아서 피해가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중립 상태면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료보다 중요한 건 모두의 안전입니다. 앞으로 내리막길에선 꼭 드라이브에 놓으시고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Cha talk. 다섯 번째, 경사면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쓰고 파킹에만 두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주차하고 사이드를 안 걸고 파킹만 걸고 내려보면 차가 툭 하고 밀리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건 파킹핀이 차량 전체 무게를 버티고 있다는 건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 파킹핀이 휘거나 부러져서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걸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봉에서 버티게 할 때 누가 살짝만 잡아줘도 한결 편해지는 거 같은 원리죠. 특히 SUV나 짐이 가득 실은 상태에서는 차량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경사면 주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꽉 밟은 상태에서 파킹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주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만약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었는데 차가 밀린다면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ha talk. 여섯 번째는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 급가속과 급정지인데요. 특히 아침에 빠듯하게 출근하는 길,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이나 도심 정체 구간에서 이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엑셀을 밟아서 출발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식이죠. 이런 습관은 연료 소비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보다 엔진의 모든 출력이 변속기에 전달돼서 그 충격이 계속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미션은 잘만 관리하면 10년에서 15년 이상도 너끈히 쓸 수 있는데 내구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변속기는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기어를 맞물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급하게 힘이 변하면 내부 부품에 미세한 손상을 주면서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차 미션 반응이 둔해지고 결국 수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출발 시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았다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오토미션 차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 1초라도 여유를 주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서 나가시면 되고 신호 앞에서는 미리미리 감속하는 좋은 운전 습관을 들이십시오. Cha talk. 일곱 번째, 시동을 켜자마자 출발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그냥 타자마자 시동 걸고 바로 뒤에 놓고 출발하는 분들 많죠? 특히 출근 시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열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션 오일이 차가운 상태면 윤활 작용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주행하게 되면 기어가 마찰이 심해지고 마모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RPM은 상승하지만 가속이 붙지 않은 변속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겨울철엔 훨씬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야 부상을 예방하는 것처럼 차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시동 건 후에 최소한 30초, 겨울철엔 1분 정도만이라도 기다렸다가 출발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잠깐의 예열 시간을 가지면 미션의 수명은 수년 늘어납니다. Cha talk. 여덟 번째, 주차 시 주차 스토퍼에 꽉 붙이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요즘 주차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주차 스토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할 때 뒷바퀴가 주차 블록에 쿵 하고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차 스토퍼에 닿을 때까지 넣는 건 맞지만 그 상태에서 바로 파킹을 하면 뒷바퀴가 살짝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가 다시 앞으로 나오려는 반발력이 생겨서 파킹핀이 그 무게를 주차할 동안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주차 스토퍼에 바퀴가 닿았다 싶으면 D나 N으로 바꿔서 2에서 3cm 정도 앞으로 다시 물린 다음에 파킹을 넣으면 미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Cha talk.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미션 오일을 점검 안 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차량에 따라서 미션 오일 점검 경고가 뜨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은 꼬박꼬박 체크하면서 미션 오일은 괜찮겠지 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미션 오일은 기어 내부 마모를 막아주고 열도 식혀주고 기어 변속을 부드럽게 도와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션 오일이 제때 교환되지 않으면 오일의 점도도 크게 떨어지고 검게 변하고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신호입니다. 전체를 통째로 교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션 오일의 교체 주기는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8만 km인데 만약 셀프 점검이 어렵다면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션 오일 하나로 미션 수명을 수년 늘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Cha Talk.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자동 변속기 차량의 치명적인 잘못된 운전 습관 9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변속을 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 두 번째, 차가 멈추기도 전에 파킹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 세 번째, 신호 대기 중에 중립이나 파킹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 네 번째, 내리막길에서 중립을 넣는 잘못된 운전 습관. 다섯 번째, 경사면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쓰고 파킹에 두는 잘못된 운전 습관. 여섯 번째,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 일곱 번째, 시동 켜자마자 출발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 여덟 번째, 주차 시 주차 스토퍼에 꽉 붙이는 잘못된 운전 습관. 아홉 번째, 미션 오일을 점검 안 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 혹시 여러분께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셨나요? 지금이라도 그 습관들만 고치면 수백만 원짜리 변속기 수리비도 피할 수 있고 소중한 내 차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Cha Talk. 경사로에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쿠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사로에 주차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요. 오르막에 주차를 하신다면 앞바퀴의 뒷부분이, 반대로 내리막에 주차를 하신다면 앞바퀴의 앞부분이 경계 연석이나 벽에 닿을 수 있게 돌려놓으면 만약 브레이크가 풀리더라도 바퀴가 연석에 닿아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사로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상황이 많으시다면 이런 고인목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신다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고인목을 대신할 나무나 돌이 있다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구나. 두 번째는 경사로에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더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주차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파킹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건데, 다른 의견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당기고 파킹을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파킹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고 파킹핀이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면 그때 브레이크를 당기면 된다고 합니다. Cha Talk. 의견이 분분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쿠키 영상까지 또 한번 봐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톡TV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Cha Talk.